안녕하세요. 나만 줄고 노잼일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별과제 빌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조별과제가 사실 이게 꿀팁이라 들으시면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꿀팁이라면 이런 빌런들을 그래도 미연에 방지를 한다던가 이런 빌런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할 수 있게 시킨다던가 그래도 안 되는 새끼들은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유익하죠. 이런 게 제일 유익한 거예요, 사실. 교수님한테 찌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조별 과제를 할 때는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강의 계획서라던가 이 사람의 이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이 쓴 논문이라던가 이 교수님이 쓴 책, 글 이런 거 그리고 이 교수님이 쓴 신문 사설, 기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성향이 진짜 딱 나오거든요. 이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성향, 스타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유튜브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 유튜브를 하면은 그걸 보면서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수님의 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조별 과제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건 선배들의 말입니다. 선배들은 이 교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언론사를 만난다던가 그런 논문을 쓴다던가 할 때는 다른 교수 아니면 다른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선배들의 말들에는 교수님들의 실모습, 참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언제 조별과제 조언을 통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의 그 성향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조언의 성향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동기이기 때문에 이 선배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경우에 처음에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이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조언들 성향 중에서 친구면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감 때 열심히 해서 마감을 잘 맞추고 그래도 마감 때까지 괜찮은 성과물이 나오는 친구다. 이러면은 같이 갈만하죠. 그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좀 잘 못하는 친구다. 이러면은 뭐 비율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프리라이더 성향이 아닌 친구들이면은 그 좀 마감 기한까지 좀 미룬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안 맞다던가 그래도 같이 갈만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조별과제할 친구를 1주차 때부터 3주차 사이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알바기예요. 어쨌거나 저랑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잘 맞고 내가 뭔가 편하게 말을 하고 뭔가 의견을 좀 더 잘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친구들을 3명 정도는 같이 갑니다.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본과 친구들이랑 좀 제가 만약에 타과 수업 들 때 그러면은 본과 친구 한 명이라도 붙잡고 이 한 명이라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말 타과 사람들이랑 하게 되거나 아예 그냥 안 친했던 애들이랑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접촉이 생겨요. 뭐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이 나게 조에 하나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친구들한테 가면서 막 물어보는 것보다 교수님한테 제가 조언을 못 찾았는데 조언을 찾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가 어딘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뭐 누구누구 어디 뭐 하나 자리 남아있는 곳 이러면서 교수님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들 손을 들거든요. 그 중에 어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염치 없이 가서 물어보세요. 교수님한테. 조를 구성을 하게 됐다면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교수님한테 언제든 말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예측이 되고 뭔가 명확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오세요. 이러면은
뭘 조사해요 이런 거지? 그리고 같은 거를 조사해 올 수 있어요, 조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1부터 10까지 있다면은 1부터 3은 너가 조사를 하고 3에서 5는 너가 조사를 하고 5에서 7은 너가 조사하고 7에서 10은 내가 조사할게. 이러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명확한 의사소통과 언제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리스트업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료조사,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PPT 만들고 발표하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이 5가지 리스트업을 해서 기간을 정해요. 그래야 이게 하다가 우리 이거 며칠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되게 꼼꼼하게 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자료 조사를 했는데 뭔가 어딘가 부족해요. 이러면은 보고서 쓴 사이에 그걸 조사를 하면은 에너지가 2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조사를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그거를 살피고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며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좀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보통 이상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상적으로 계획을 짜놓으면은 그렇게 많이 마음 급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됩니다. 계획은 언제나 가이드라인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의록을 만드는 거예요. 회의록을 왜 만드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프리라이더가 만약에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러면은 회의에 참석했다고요? 이러면서 회의록에 그 이름을 보면은 이거 명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용도예요. 그 회의 시간, 회의 장소,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론,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를 명료하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유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잠수잖아요? 마지막 공유한 거에 대해서 좋아요 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함과 동시에 이 잠수 타는 사람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첫 번째 때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이 너네끼리 알아서 좀 해봐.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좀 빌런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때까지는 경고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땡땡님이 없어가지고 다 논의는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도 안 하잖아요. 땡땡님 뭐 보고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게 안 되신 건가요? 이러면 죄송해요. 이러면은 그래도 좀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어서 또 예의주시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뺀다고 통보를 하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말끔하죠? 회의록이라던가 그런 문자 기록, 카톡 기록은 웬만하면 카톡이라던가 문자로 좀 남겨놓으세요. 왜냐면 전화는 통화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증거로 들어도 안 들으세요. 그래서 딱 볼 수 있게 이미지로 해서 보내드리면은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제가 되게 깐깐하고 굉장히 빡세게 하는 학생으로 인식이 남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조별과제를 하면서 빌런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평이 안 좋은 친구는 일단 저랑 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잠수 타는 친구들 빼고. 잘 맞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이런 것까지 안 해도 그냥 소통이 되는 친구들은 그냥 소통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조별과제 화이팅입니다. 안녕.